오늘도 야담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봄 기운이 더디게 스며들던 날이었다. 골짜기마다 해는 짧고 바람은 얇게 불었으며 산등성이 끝자락에 자리한 양반댁 기와는 긴 겨울잠에서 아직 덜 깬 듯했다. 그 집엔 사내보다 여인이 많았고 말소리보다 속삭임이 더 자주 들렸다. 고삐에 끌려온 사내는 주먹으로 짐승도 때려잡을 만한 사내였다. 햇볕 한 줌에도 근육이 도드라졌고 손등은 마디마디 굳은 살이 터 있었다. 찢어진 바지 저고리 아래 그 거대한 형체가 짐작되는 축 늘어진 방망이, 움직이지 않아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물건. 그것은 죽어가는 사내의 몸뚱아리 중에서 유일하게 숨쉬는 생명 같았다. 소문은 마을보다 먼저 돌았다. 저 방망이로 기생 둘을 울렸다는 이야기, 쌀가마니를 들듯 여인을 들어올렸다는 이야기. 장터의 잎들은 그런 이야기 앞에서 한없이 길어졌다. 부엌에 모인 여인네들은 칼질을 멈추고 그 짐승 같은 사내를 눈으로 더듬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진 못했다. 외양간 뒤 달빛 아래서만 피는 꽃처럼 그것은 음지에서 더 선명했다. 그 와중에도 계단 위에서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는 여인이 있었다. 주인 대감의 둘째 부인 월이었다. 고요한 얼굴 속에 담긴 검은 눈빛은 바람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시선은 칠복의 이마도 어깨도 아닌 그 아래를 가로질렀다. 그러나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뒤돌아섰고 발소리는 깃털보다 가벼웠다. 그녀가 사라진 뒤 칠복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긴 겨울을 견딘 들판 위 하늘은 맑았고 그의 눈동자엔 눈물 대신 먼지가 들었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넓은 등과 방망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견디고 감추고 언젠가 꺼내기 위해 간직해온 것. 소문과는 다른 칠복이라는 사내의 순정이었다. 해는 느리게 떠올랐고 안채 기와장 위로 핀 서리는 하루가 다르게 녹았다. 아침마다 칠복은 외양간에서 먼저 일어났다. 쇠죽을 쑤어 말에게 먹이고 뒷간 치우고 장작을 패서 부엌에 쌓았다. 무엇 하나 소리내지 않았고 누구 앞에서도 눈을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더 자주 들려오는 것은 여인네들의 목소리였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선 이들의 눈길은 항상 뒤를 향해 있었다. 맷돌 돌리던 손은 자꾸 허공을 어루만졌고 빨랫줄 아래 쪼그려 앉은 소녀들마저 얼굴을 붉힌 채 입을 가렸다. 그 중에서도 눈썹을 그리지 않아도 선이 또렷한 한 과부가 있었다. 한 번은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거꾸로 쓰러뜨렸고 칠복이 몸을 숙여 물동이를 세우는 순간 그녀는 무심한 듯 손끝으로 그의 팔뚝을 훑었다. 허나 칠복은 아무 말도 표정도 없이 물동이를 다시 들어 그녀 앞으로 건넸을 뿐이었다. 그 침묵은 거절이자 인내였고 오히려 더 큰 상상력을 부추겼다. 저녁 무렵이면 안채 쪽 마루 끝에서 누군가는 늘 칠복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은 월이의 손끝에서 바느질이 느려졌고 또 어느 날은 그녀의 가채 틈 사이로 시선이 자꾸 뒷마당으로 흘렀다. 마당에 퍼지는 한낮 햇살 사이 칠복의 등줄기엔 햇빛보다 더 뜨거운 시선이 내려앉았다. 그는 그 시선을 알아챘지만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그는 오래도록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 과부가 스치고 간 조용한 손끝, 그 속에 깃든 서름과 허기, 그것이 자신과 닮았음을 그는 외면하지 못했다. 그날부터였다. 외양간을 지나 마루에 이를 때면 그의 방망이는 잠시 전보다 묵직해진다. 고개 숙인 채 걸어도 방망이는 고개를 들었고 그 그림자조차 소문이 되었다. 그리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내의 몸은 마을 여인들의 입을 타고 하루하루 커져갔다. 그가 흘리는 땀은 무거웠고 그 침묵은 더욱 길어졌다. 그러나 그 소문 속에서도 단 한 사람만은 조용했다. 둘째 부인 월이. 그녀는 어렴풋 알 것 같았다. 짐승 같은 사내 안에 들꽃처럼 피어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것이 그녀를 향해 자라날 것이라는 것도. 그날 밤 별빛은 무겁고 달빛은 가벼웠다. 마당 한쪽 장독대 뒤편 그늘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바람은 멎었고 풀벌레 소리만이 묘하게 길게 이어졌다. 그 사이 칠복은 부뚜막 옆에서 남은 불씨를 조심스레 덮고 있었다. 그의 어깨너머로 가벼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조용히 다가와 걸음을 멈춘 이는 월이었다. 소복 아래 젖은 치맛자락이 달빛을 머금고 빛났다. 칠복은 등을 돌리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그녀가 가까이 왔음을 알았다. 침묵의 시간이 길게 흘렀고 두 사람 사이엔 숨결보다 얇은 거리만 남았다. 월이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의 팔뚝 위 먼지를 털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칠복의 숨이 가늘게 흔들렸다. 허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춥네. 짧고 낮은 그러나 분명한 한마디였다. 월이의 목소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것은 마치 칠복을 향해 스며드는 이슬 같았다. 칠복은 잠시 고개를 들었으나 그녀의 얼굴은 이미 다시 마루 쪽을 향하고 있었다. 흐트러진 가채, 치맛자락 위로 떨어진 버들잎 한 장.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녀의 발꿈치는 무척이나 조용했다. 그날 밤 칠복은 외양간 마루에 앉아 등을 기댄 채 달빛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그녀의 손끝, 자신의 팔 위에 닿았던 말 대신 내려앉은 체온이었다. 그의 방망이는 잠들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것은 기름진 욕망이 아니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따뜻한 기운이었다. 새벽이 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외양간을 정리하고 장작을 팼다. 그러나 그날따라 돋긴 날이 자꾸만 미끄러졌고 무쇠솥에 물이 끓기도 전에 그의 손등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늦봄, 해는 높아지고 그늘은 짧아졌다. 장독대 뒤편의 그늘도 점점 숨을 죽였다. 그날은 사소한 일이 있었다. 안채 쌀독이 비어 있었고 부엌에 장작이 젖어 있었다. 누군가 칠복이 술에 취해 장작을 물에 빠뜨렸다고 일러 바쳤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전택 대감은 긴 회초리를 꺼냈고 칠복은 무릎을 꿇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머슴이란 놈이 어디서? 그 말과 함께 회초리로 등줄기를 내리쳤다. 회초리 끝에서 흙먼지가 일었고 칠복의 등에서 땀이 먼저 번졌다. 그러나 그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몸은 휘청거렸고 살은 벌겋게 부풀어 올랐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장독대 그늘 아래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월이었다. 그의 눈엔 서슬한 눈빛 대신 미묘한 감정이 번지고 있었다. 동정인가 분노인가, 아니
그보단 더 복잡한 자신도 알 수 없는 떨림이었다. 그날 밤 마루 끝에서 잠시 멈춘 그녀의 손엔 쑥 찜질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외양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그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칠복은 외양간 기둥에 기대 앉아 있었다. 옷옷은 벗겨졌고 등엔 피딱지가 앉은 붉은 선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워리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레 그의 곁에 쪼그려 앉았다. 쑥 냄새가 공기 사이를 채웠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칠복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끝이 상처 위를 덮었고 그 온기가 그날 하루의 고통을 덮었다. 이윽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는 억울하게 맞지 마오. 그 말은 조용했으나 깊었다. 그녀의 눈빛, 손끝, 그 말 한마디까지도 칠복의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칠복의 방망이는 단순한 욕망이 아닌 심장의 무게까지 더해져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외양간 앞 집더미는 더욱 정갈해졌다. 칠복은 여느 때처럼 말없이 이 일을 했고 워리는 바느질을 핑계 삼아 안채 끝마루에 오래 머물렀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필요는 없듯이 서로의 움직임만으로도 무엇을 느끼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장독대를 닦던 칠복의 손이 순간 멈췄다. 좀 전까지 마루 끝에 서 있던 워리가 장독대 옆에 서서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수건을 들어 올려 보였다. 그리고 조용히 장독대 옆 바위 위에 내려두었다. 그 수건은 마치 벗겨진 살 위에 올리는 부드러운 천처럼 다정한 진심으로 남았다. 칠복은 그것을 바로 쓰지 않았지만 그날 해가 질 무렵 조용히 손을 씻으며 그것으로 땀을 닦았다. 그 순간 천에서 묻어나는 아주 희미한 냄새, 봉숭아 물든 손끝, 바느질 실 한 가닥, 그리고 그녀의 체온이 스며든 듯한 감촉. 그는 수건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은 가슴 아래 통증을 불러왔다. 그날 밤 칠복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외양간 마루 끝에 혼자 앉아 두 손 사이에 수건을 말아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의 방망이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고 심장이 두근거릴 때마다 그것도 같이 뛰었다. 욕망이 아니라 허기를 닮은 그리움, 그리고 닿고 싶으나 감히 닿을 수 없는 다정함. 그것이 점점 칠복의 숨을 좁게 만들고 있었다. 다정도 병이라면 이 병은 이미 뼛속까지 스며든 것이었다. 밤비가 내려앉았다. 기와 끝에 맺힌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장독대 위 빗물이 파문을 일으키며 둥글게 번졌다. 칠복은 마루 아래 대청 끝에서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다. 비가 그치지 않아 밖에 나갈 수가 없었고 외양간도 이미 손질을 마친 뒤였다. 그의 몸은 젖었고 등에선 기임이 났다. 그때 마루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벼운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는 발끝. 월이었다. 그녀는 소복을 걷고 앉았다. 한 손엔 여느 때처럼 바느질감, 다른 손엔 찻잔 한 잔. 무엇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으나 칠복의 숨결은 그 순간부터 달라졌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비가 얼마나 올지, 언제 멎을지. 그저 조용히 바늘을 들어 실을 꿰었고 손끝이 한 올 한 올 천 위를 훑었다. 칠복은 그녀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마루 위의 물기, 그녀의 발목, 소복 자락 아래로 드러난 희미한 곡선, 그의 시야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 말 한마디 없었으나 두 사람 사이엔 숨결이 오갔다.
찻잔 위의 김처럼 처마 밑에 매달린 물방울처럼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고요함. 그날 밤 비가 그친 뒤 칠복은 안채의 마루 아래를 빗자루로 쓸었다. 이미 잠든 집안, 깜빡하고 끄지 않은 등잔불 아래 바느질감 하나가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다만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인사하듯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그 역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서로의 마음을 건넨 셈이었다. 그 밤 이후 칠복의 방망이는 욕망을 뛰어넘어 감당할 수 없는 무기가 되어갔다. 그것이 닿고자 하는 곳은 단지 품고 싶은 여인의 몸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여름이었다. 장독대 위에 눌러붙은 햇살은 하루 종일 말라붙었고 장판 마루까지 기어든 더위는 옷자락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대감은 한양에 볼일 보러 나갔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엔 정적이 흘렀고 늦은 오후 해가 지기 전에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칠복은 외양간 뒤편 장독대 근처 집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등은 땀에 절어 있었고 방망이는 이내 젖은 바지춤 사이로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때 장독대 옆 그늘 소복자락이 소리 없이 미끄러졌다. 월이었다. 그녀는 물 한 사발을 들고 다가왔다. 숨소리조차 죽인 걸음. 손에 든 사발엔 찬 보리차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칠복을 마주보지 않았다. 그저 집더미 한켠에 사발을 내려놓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덥소. 그 짧은 한마디는 허락도 명령도 아니었다. 그저 그날의 공기를 담은 듯 자연스러웠다. 칠복은 아무 말 없이 물을 들이켰다. 목에 울대가 들썩이고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으나 눈동자는 그녀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등을 돌려 돌아서려 했다. 그러나 한 발짝 떼지 못한 채 멈추었다. 그 순간 집더미 위로 떨어진 그녀의 손수건. 월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칠복과 마주한 시선. 한참을 그렇게 머물다 그녀는 조심스레 속삭이듯 물었다. 그 방망이 얼마나 무겁소? 칠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숨결엔 땀과 함께 감춰진 수많은 밤이 그리고 넘지 못한 선 너머에 갈망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등을 돌렸지만 이번엔 발끝이 흔들렸다. 그날 밤 월이는 등불을 끄지 않았다. 그 빛은 장독대 뒤편까지 희미하게 번졌고 칠복은 외양간 마루 끝에서 온몸을 조이고 있었다. 그의 방망이는 그날따라 더 묵직했다. 더는 감추지 않았다. 숨기지도 않았다. 그것은 욕정이 아니라 마침내 닿고자 하는 결심이었다. 비가 그쳤다. 종일 후덥지근한 공기는 한밤중에도 식지 않았고 장독대 뒤편 집더미 위엔 아직 비냄새가 남아있었다. 그날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안채 마루 끝 열린 창문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칠복은 외양간 마루에 앉아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식은 바람이 스쳤고 그의 방망이는 더 이상 억지로 눌러 담을 수 없는 무게로 숨을 토했다. 그때였다. 가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복 자락이 집더미를 훑으며 다가왔다. 달빛을 머금은 그 형체는 말이 없었고 이윽고 칠복의 앞에 멈춰섰다. 월이었다. 말 없이 아주 천천히 그녀는 앉았다. 소복 자락이 미끄러졌고 숨결이 가까워졌다. 두 사람 사이엔 겨우 한 뼘도 안 되는 거리. 그러나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엔 갈망, 망설임, 그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칠복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은 집더미 위에 일렁거렸고 마침내 그는 손을 뻗었다. 처음 닿은 것은 그녀의 손등. 그 위에 그녀의 손등이 포개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손끝으로만 마음을 읽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녀의 손을 끌어당겼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칠복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마치 장독대조차도 숨을 멈춘 듯 밤이 고요해졌다. 그의 방망이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중심을 향해 몸을 낮췄고 그녀는 소복을 밀어내며 천천히 그의 아래 몸을 열었다. 숨죽인 들숨과 날숨 사이 두 사람의 몸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방망이는 그녀의 항아리 속으로 아주 천천히 밀려 들어갔고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며 그를 받아들였다. 소리 대신 숨결, 말 대신 떨림. 그 밤 집더미 위에서 그들은 물 한 방울이 섞이듯 서서히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욕망의 교합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과 참아온 시간,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두 합쳐진 결정체였다. 해는 높이 떠올랐다. 전날 밤의 비는 자취를 감췄고 장독대 주위엔 물기 하나 없이 마른 아침이 내려앉았다. 외양간 옆 집더미 위 그 자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바람 한 점 없는 그 고요 속엔 분명히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칠복은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장작을 패고 말에 여물을 챙기고 부엌 앞마당까지 물을 뿌렸다. 손끝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 말없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의 움직임엔 작은 떨림이 깃들여 있었다. 그의 손엔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입술 끝엔 전날 밤의 숨결이 맴돌았다. 머리는 늦게 일어났다. 곱게 묶은 가채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치마폭엔 밤 사이의 뒤척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계집 하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마님, 어디 편찮으세요? 어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창 너머 집더미를 향해 있었다. 하루 종일 둘은 마주치지 않았다. 서로 눈을 피하지도 찾지도 않았다.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칠복은 외양간에서 긴 호흡을 내쉬며 벽에 기댔다. 그의 방망이는 잠잠했다. 더는 욕망에 들뜬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지켜야 할 시인이를 갖게 된 것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장터에서 돌아온 마방놈 하나가 수군거렸다. 방앗간 노파가 그러는데 둘째 마님이 밤에 외양간 근처를 서성거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답디다. 말은 빠르게 대문을 넘어 마당 끝까지 닿았다. 들꽃은 피었다. 그러나 그 향기를 맡은 이가 많아질수록 그 꽃은 더욱 흔들리게 되어 있었다. 들녘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볕 좋은 날씨와 달리 마당 끝 그림자는 자꾸 길어졌다. 말 없는 사람들 사이 눈빛이 길을 만들고 소문은 언제나처럼 발보다 빠르게 흘러다녔다. 대감이 한양에서 돌아왔다. 대청마루에 발을 딛자마자 마방놈이 귓가에 소곤거렸다. 며칠째 둘째 마님께서 외양간 근처를 서성이셨다 합니다요. 그 말에 대감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고 그날부터 집안은 말 못할 긴장이 맴돌았다. 월이는 평소처럼 안채에서 바느질을 했고 칠복은 여느 때처럼 외양간을 정리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그들의 그림자 위엔 날카로운 의심이 드리워졌다. 마루 끝에 앉은 월이의 시선은 여전히 집더미 너머를 향했지만 그 눈빛엔 이제 조금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자신의 뒤를 밟는 듯한 기척, 가끔씩 숨어서 엿보는 눈빛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대감은 월이를 불렀다. 달빛이 드는 사랑방 안 그녀는 조용히 앉았다. 대감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말했다. 사람 입이라는 게 참 한심한 것이야. 눈으로 본 것도 아닌 걸 입으로 퍼뜨리지.
그러면 그게 진짜가 되어버린단 말이지. 어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다만 입술을 꾹 다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날 밤 외양간 쪽 불빛은 꺼져 있었다. 칠복은 마루 끝에 앉아 등 뒤에서 서늘이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 바람 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징조가 실려 있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사이를 가르기 위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새벽은 늦게 오고 어둠은 더디게 물러났다. 그날 아침 마당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다. 부엌 계집이 장독 뚜껑을 여는 순간 집더미 위에서 하얀 천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건 월이의 손수건이었다. 그 순간 대감의 얼굴은 굳어졌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엔 말 없는 기척들이 분주히 오갔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누군가의 입술보다 빠르게 칼을 갈고 있었다. 그날 오후 칠복은 외양간 옆 마루에 불려갔다. 대감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다만 고요하게 물었다. 대답해봐라. 네가 손댄 것이 마님의 손인지 그저 손수건인지. 칠복은 말이 없었다. 그의 두 눈엔 고요한 바람이 지나고 있었고 그 침묵은 곧 인정이 되었다.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시켜 칠복에 짐을 싸게 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내일 해 뜨기 전에 이 고을을 떠나라. 더는 이 집에 발 붙일 생각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추방이었고 그만큼 더 깊은 단절이었다. 그날 밤 월이는 아무 말 없이 장독대에 뒤켜내 서 있었다. 그녀 앞에 칠복이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고 그는 그 눈을 끝끝내 바라보지 못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칠복의 목소리는 땅을 타고 낮게 흘렀다. 월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우린 잘못한 게 없소. 그 말은 마치 들꽃이 비에 젖고도 꺾이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고 조용하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날 밤 외양간 마루 끝에서 칠복은 집더미 위에 잠시 누웠다. 그리고 자신의 방망이를 꾹 눌렀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러나 들판 어귀에서 바람은 분명 누군가의 울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 마당 끝 대문이 조용히 열렸다. 칠복은 진보다리 하나만 짊어진 채 말없이 고갯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엔 미련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긴 기다림이 끝난 사람처럼 덤덤한 기색이 감돌았다. 고갯마루를 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그 들판엔 이름 모를 들꽃 하나가 조용하게 피어 있었다. 그날 밤 월이는 마루 끝에 홀로 앉아 바느질도 차도 바람도 없이 그저 밤하늘만 오래도록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조용히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다. 그것은 칠복이 남기고 간 그녀의 손수건이었다. 그 집엔 더 이상 칠복에 대한 소문도 밤마다 집더미가 흔들린다는 소문도 없었다. 세월이 지나 그 거울엔 들꽃이 유난히 많이 피는 해가 있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 들꽃 밑 어딘가 조용히 묻힌 이야기 하나가 그해 봄바람 타고 다시 피어나고 있었음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고 내려놓는다고 사라지지도 않지요. 머슴 칠복이 품었던 건 단지 몸뚱이의 욕망이 아니라 그를 사람답게 바라봐준 한 사람을 위한 지극한 충심이었습니다. 월이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자기 이름 앞에 붙은 둘째 부인이라는 껍질보다 한 사내가 건넨 무언의 정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입으로 흘린 말이 먼저 칼이 되니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압니다. 때론 어떤 사랑은 함께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떠나도
가슴속에 남아 피어난다는 것을요. 메마른 들판 위에 핀 들꽃 한 송이, 그 향기가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맴도는 까닭도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추억도 그리움도 가장 조용한 곳에서 제 빛을 내는 법이지요. 지금까지 은밀하고 서늘한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살며시 눌러주세요.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혹 이 밤의 사연이 그대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댓글로 소리 없이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하시고 이만 등불 끄고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